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입니다.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요. 일본이 그 도쿄 올림픽 그 홈페이지에 독도 지도를 놓고서 그 장난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다양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독도 수호 훈련을 보다 강하고 확실하게 하자라든가 독도에 있는 경찰들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하자든가 또 역대 올림픽 선수들을 모아서 독도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센스쟁이, 신박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국회의원보다 낫다라는 칭찬 멘트가 있는가 하면 북한과 같이 독도 훈련하자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마도를 우리 지도에 넣자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도요 독도 문제를 한 주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 집중 저격에는요. 최근 일본의 한 전직 총리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귀가 확 트이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호사카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과 그분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에 지금 저희 보면은 예, 메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응원합니다 그랬는데 박정호 기자님 화이팅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메이님, 저는 박정호 기자가 아니라 김경련 기자입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TV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죠 이미? 예. 그래서 오늘은요, 그 판결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파테헤이님 판결문 읽어보세요. 엄청 웃겨요. 이런 예. 댓글이 들어와 있고요. 어제 나왔던 강제징용 관련 판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리네님 퍼포먼스 대찬성 이거 독도에서의 퍼포먼스 예. 말씀하시는데 예, 벌써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대환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그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은 오마이 TV하고 그 호사카 유지 TV가 콜라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주의 일본 뉴스를 살펴봐야 하는데 네, 그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댓글로 소개해 주셨지만 어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뉴스를 하나 그 얘기하고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어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강제징용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거기에 패소했습니다. 이제 기각됐는데요. 근데 이 판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완전 정반대이거든요. 그 사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소중한 판결을 얻어냈는데 이렇게 되면 그간의 세월은 뭐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도 그런 그 마음으로 많이 가졌어요, 사실. 네, 그러나 이 판결은 아직 1심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2018년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도 1심, 2심은 한국 쪽에 패소했거든요. 네, 3심 대법원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에도요. 이게 2심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진행되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 판결의 이 판결도 판결이지만 저는 이제 재판부가 판결 이유라고 하면서 내건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예. 이야기를 듣고 예. 상당히 황당하다 이제 느꼈어요. 가령요.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문명국으로서 위신이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국제사법재판소 그러니까 ICU라고 하죠. 여기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왜 우리나라 재판소가 이 국제사법재판소 일을 걱정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맞아요. 음,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음.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라는 거 결정된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일본의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인데도 네. 왜 그 패배한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소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참 오지랖도 넓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그 혹시나 그 일본 쪽하고 관련이 있는 뭔가 그런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유 설마 그렇게는 설마 하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읽어보면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예, 하나만 더 소개해 볼까요? 이게 조금 길긴 한데요. 여전히 분단국 현실과 세계 4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 예, 죄송합니다.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 라니요. 예. 아니 사법부가 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라 걱정도 팔자죠. 예. 그거는 그 외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왜 그 사법부가 외교를 걱정해요? 거기 음. 외교부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법부는 예. 사법답게 그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판결문을 봐도 좀 이상하다. 예. 예, 좀 그 뭐라 할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이없는 판결문을 쓰지 말아야 한다. 예. 국민들을 좀 실제로 납득시킬 수 있는 판결문이 나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요. 그 우리나라 정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잘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국민들을 믿고서 맡겨놔야죠. 왜 사법부가 이 나라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 사법부는 법리에 맞게 판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2018년 대법원의 판결문은 제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요. 네네. 상당한 명문이거든요. 예. 예, 굉장히 그 법리에 따라서 예. 판단했다. 네. 그렇게 그 있는 사람을 또 설득을 시켜요. 예. 일본 사람들도 그 판결문을 읽은 사람들은 납득을 해요. 그러한 내용인데 이번에 판결문은 읽은 사람의 뭐라 할까? 읽은 사람이 머리를 그 갸우뚱 시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판결문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 뭐 일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은 그런 판결은 앞으로는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예. 이러한 판결문이 오히려 일본 쪽에 노출이 되면요,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은 또 어이없게 예.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친일적인 판결문이 나올까? 그렇게 오히려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도 비판할 거예요. 예. 그 아무튼요. 예. 그 오늘 아침에 이 판결 내용을 읽어보고서 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대본에도 없는 건데 급히 이제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항소심에서는요 보다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음은 언제나처럼요 그 금주의 일본 뉴스, 일본의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올림픽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의 비장의 무기,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죠. 오늘도 만능 PPT를 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PPT 화면을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의 전체 코로나 상황인데요. 역시 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기 때문에 점점 일본 전체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네.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그 어제는 그 사실상 일요일에는 그 많이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많이 줄어들었고 그것을 제외해서 생각하면 지금 그 2,500명에서 3,000명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네네.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많은 예. 상황입니다. 그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 100명? 예, 이 정도 네네. 수준 이하로 내려가야지 올림픽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거는 도쿄에서 100명입니다. 아, 도쿄에서요. 도쿄에서. 예, 예.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보시면요, 도쿄의 상황은 역시 이거 6월 7일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200명 정도였는데 역시 그 일요일에 영향 때문에 그것을 네. 제외해서 생각하면 지금 그 도쿄에서도 역시 300명에서 500명 정도는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235명이었네요. 아, 예, 네네, 이것도 네. 이제 주말 영향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3분의 1 정도가 돼야만이 도쿄 올림픽이 가능하다. 네. 이게 위료 전문가들의 위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긴급 사태 선언을 하면서도요, 요새 일본 사람들은 많이 달아가지 않다고 합니다. 그 지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일본 정부가 잘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달아가는 거 싫다라는 게 있어서 음식점에서도 주류 판매 금지인데 예. 우리는 주류 판매하겠다 예. 이런 데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것이 아닌가 예. 이러한 상황이 좀 있고요. 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오사카는 오사카 치사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예. 오사카 치사에 대해서 엄청난 그 책임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예. 국회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백신 접종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그 1차, 2차 접종까지 합하면 1,294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일본도 많이 맞았네요. 네네. 예. 그러나 이것은요, 약간 좀 눈속임으로 일본은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1차하고 2차를 그 맞은 사람을 누게, 네. 그러니까 이게 1차 맞은 사람은 그다음에 2차 맞잖아요. 예. 이것을 그 한꺼번에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 꼼수를 썼군요. 예, 이거 그 1차는 몇 사람, 네. 2차는 몇 사람 그렇게 나누어서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죠, 보통. 예, 그러나 일본이 너무 세게 해서 백신 접종률이 낮다 이런 소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꼼수를 그 동해 수지에서도 쓰고 있고요. 네. 이것을 분리해서 보면 1차 접종은 지금은 인구의 6.9% 정도. 예. 그래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니까 대형 접종센터도 예. 설치했고요. 예. 막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약 시스템이 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맞고는 있으니까 이게 네네네.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대형 그 접종센터는 일본 정부가 도쿄하고 오사카에 만들었는데요. 네. 여러 지자체가 네. 그거 좀 흉내내 가지고 네네. 독자적으로 대형 접종센터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진행이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러나 시스템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2중, 3중 예약 그러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백신 폐기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약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안 온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준비해 놓았던 백신은 또 일본은 파이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 이게 거의 아마 24시간 안에 접종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 하루에 7천 개 정도 7천 폐기했다. 개요? 예. 굉장히 많이 폐기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피 같은 백신을 그렇게 버리면 곤란하죠. 예,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한국의 접종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 1차 접종은 그 어제까지인데요. 6월 7일까지 상황인데 14.7%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본은 6.9%, 그러니까 한국은 두 배 이상. 14.7%. 예, 2배 이상이고 2배 정도 되네요. 예. 이러한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순조롭게 예약 네. 되고 있고 굉장히 빨라요.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 네네. 2자가 4.4%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별로 보면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20%를 넘어서 예. 가장 많고 네. 가장 낮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왜 공무원들이 그런지는 잘 많은데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종시에 주거지가 없는 분들도 많아서 예. 공무원분들이 그럴까요? 예. 그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10.06% 가장 낮습니다. 예. 그다음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이 11.6% 정도. 예. 서울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 분들도 더 좀 13.9%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이 정도이고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접종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호남 분들이 빠르시네요. 그 거기에 전체적으로 달아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6월 19일에 그렇습니까? 그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하셨군요. 네네. 저도 65세라서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다음 달에나 들어가야 예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이 백신 접종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 교토의 이네마치라는 그 조그만 마을인데요. 거기는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이 끝났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학교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에게 좀 접종하자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와가지고 12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들에게 접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2세, 15세가 중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이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15세. 15세면 고등학교 그렇죠. 1학년까지 가능하군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 지자체의 약간 그 뭐라 할까 자율성을 일단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반대하는 그러니까 접종을 반대하는 전화가 지금 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단 어떤 전화가 오냐고 하면요. 아이들에 대한 접종 리스크가 크다. 접종을 그만둬라. 라든가 살인마 이런 것도 있고 그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든가 이게 그 심상치 않은 그 반대 전화가 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그 배경까지는 취재가 아직 그 안 되었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그 화이자를 맞고 좀 그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 안에도 그런 네네. 그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군요. 예. 예. 한국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좀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거는 뭐 아주 젊은층에 대해서 예. 특히 그렇다는 거죠. 예. 저는 나이가 있어서 예. 좀 안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파이자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특히 젊은층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상당히 좀 반대가 아직은 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토의 이네마치라는 데서는 상당히 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일본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예약 시스템도 아직은 계속 마비되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중앙에서 일본에서는 발생했습니다. 예. 정부의 감염증 대책 분과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그 준대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예요. 예, 한국에서는 예. 그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거는 감염증 대책 분과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수장이 일본 정부하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게 됐습니까? 큰 예. 문제죠. 예. 자,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분과회의 오미시게루 회장이라는 중심 인물이에요. 이 분과회라고 하면 그 일종의 아까 뭐 중대본이라고도 하셨지만 예. 전문가 회의 뭐 이런 예. 것을 이제 예.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사실 원래 그 전문가 회의는 그 일본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는 네네. 그 위원회로 예. 구성되었는데 네. 그것을 그 일본 정부의 기관으로 조직으로 예. 편입시킨 것이 분과회라는 예. 것입니다. 제가 이분 얼굴을 코로나 이후로 이 일본 TV에서 자주 본 얼굴인데 네. 언제나 이 스가 총리 옆에 예, 이렇게 맞습니다. 서 계셔서 항상 이 온순한 그런 이미지, 네, 순응하는 이미지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예. 네, 이분은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 네. 거기에 감염증 책임자로서 예.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2월 2일인데요, 중의원 일본 국회의 중의원의 후센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통 올림픽 개최는 없다. 이렇게 작심발언을 한 거예요. 예. 예, 이런 말은 그러니까 예. 개최를 못한다라는 말을 지금 일본 정부가 특히 스가 총리가 예. 엄청나게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개최하는지 목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 특히 스가 총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입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 발언에 상당히 분노한 스가 총리가 이 사람의 입을 막아라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스가 막 화가 났군요. 예. 예. 그러나 이 사람은 독자적인 주장을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도 더 이야기를 했어요. 2월 20일 이것은 지금 그 긴급사태 선언은 2월 20일까지라고 예. 일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팬데믹 하에서 올림픽 개최에 관한 긴급 제언을 공표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전혀 별도로 의료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겠다. 예. 이렇게 나섰어요. 마치 무슨 최후 통첩이라도 하듯이. 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의료 전문가로서 사실상 올림픽 개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나 항상 그 일본 정부가 그것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 정부의
소속되는 사람이라기보다 위료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쿠데타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깜짝 놀랐겠는데요.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네. 장가방님께서 오마이뉴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네. 슈퍼챗 10,000원을 쏘셨습니다. 아이고. 또 네. 신호봉님께서 5,000원을 또 쓰셨네요. 예. 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어가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미 회장이 올림픽 개최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예.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오미 회장은 올림픽 개최가 아니라 감염증에 대해서 조언만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올림픽 개최하고 감염증 대책 이게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일본 안에서도요. 자, 그 그러니까, 다음 네. 감염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네가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거는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예,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분과회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타무라라는 그 후센 노돈선 장관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오미 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미 회장은 그 의료 전문가로서 뭐라 그럴까 본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일본 정부 조직 안에서의 윗사람이 오미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렇게요. 긴급 재원이란 것은 자체 연구 성과의 발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오미 회장이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냥 연구 성과의 발표로만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본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 예. 그런 이야기죠. 예.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루야마라는 그 올림픽 담당 장관이 더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오미 회장을 조롱하듯이 비판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지평에서 본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통하지 않는다. 예.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 오미 회장의 이야기는 일본 안에서 그리고 일본 정부 안에서 통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정을 한 거죠. 이건 너무 모욕스러운 발언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오미 회장이 옳고 예. 그러니까 8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일본 정부는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또 역시 일본 정부 편을 드는 사람들이 대거 여러 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이게 그 타케나카라는 케이오대 명예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그 고이즈미 시절에 그 아드바이저였어요. 예. 근데 그때도 뭐라 할까 아드바이저 역할을 했지만 스가 정권에 들어왔어도 지금 스가 총리의 아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 거죠?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사람도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은 들렸다. 국민 여론이 틀렸다는 예.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 80% 정도가 올림픽에 그 반대 취소라든가 용기를 네. 말하잖아요. 이거는 들렸다. 여론은 자꾸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미 회장에 대해서도 네. 오미 회장이 전문가로서 개인으로서 말한다면 좋다. 하지만 국회에서 좌장으로서 한 말이니 분명 월권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비판을 했어요. 점입 가경이네요. 예.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대립이 심하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진짜 제대로 예. 되냐? 오히려 걱정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사람들이 이제 국민이나 일반인들을 볼 때
네. 너무 이 오만한 그런 시선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대단히 보는 것 같습니다. 오만하죠. 예, 예. 한국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잘 통일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당 그 방역 모범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한국 안에서 이러한 대결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그 분단 사태가 네. 한국 안에서 네. 남한 안에서 네.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좀 온순하니까 이 정도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분단 사태가 일본 안에서 일어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일본 안에서도 비판하고 있지만 독일 일간지가 비판했어요. 독일 쪽에서 독일 신문이요. 예. 남독일 신문이라고 네. 있습니다. 대단히 독일에서 유명한 신문이거든요. 이것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미 회장은 코로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 조언을 일본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의학 전문가의 의견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외 언론에서도 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예. 이 상황이 계속 확산될 기미를 네.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하나 지금 그 약간 주목할 만한 내용 2월 7일 그러니까 어제인데요. 네. 그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소 판단 기준을 언급한 거죠. 이거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스가는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오는 선수들이 안심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개최의 전제이며 이 전제가 무너지면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앞에 내용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네네. 이게 무너지면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겠다. 네네. 이런 언급을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한 게 이게 눈에 띄네요. 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그 이러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 야당들의 날카로운 질문 권세에 밀린 상황이 어제 국회의 답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요. 그 일본에서는 그 개최 반대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이 눈에 띕니다. 네. 이대로 개최하면 진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이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2월 2일에 발표를 했죠. 자원봉사자가 8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중 1만여 명이 사퇴했다라는 보도 나왔잖아요. 10,000명이나요? 10,000명이나. 예. 네네. 그러니까 메꾸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나머지 7만 명 정도 재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 명을 네네. 추가로 모집할 수는 없고 예. 그냥 7만 명 가지고 하겠다. 네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계속 그 호스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일본 내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에 집중하는 나머지 다른 그 테러 공격 예. 이게 올림픽에서는 상당히 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또 예. 있군요. 예. 테러 공격에 대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다. 예. 네. 그리고 또 요새 그 감지가 된 것은 그 사이버 테러. 예. 가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라든가 그런 데에 그 들어왔다라는 예. 것이 포착되었다라는 보도도 네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손을 놓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 일본의 그 테러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막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야기현 이것은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이 있었던 네. 미야기현인데요. 그 자원봉사자가 단초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도 예.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7월 21일부터 거기서는 그러니까 미양위원에서 축구 경기가 있어요. 예. 도쿄는 아닌데도 네. 거기서 여름 경기는 축구를 해요. 네. 근데 그 현재 어제 현재로 910명 정도가 되어버려 가지고 원래 1,700명이었던 본사자들이 절반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사퇴해 나가는 거죠. 아, 네, 이게 올림픽 운영이 이제 허술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상당히 걱정스럽죠. 예. 그리고 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 등에서는요 네. 올림픽 파브릭 뷰잉이라는 것을 하는 예정이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퍼블릭 예, 파브릭 뷰잉이 뷰잉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서 그러니까 영화관 같은 데를 예. 사용하여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 이벤트를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가 아니라 이제 네.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게 바깥에서 하는 대형 스크린을 그 시민들이 예. 볼 수 있게. 예. 그건 거의 다 코로나 때문에 네. 취소를 하는 보도가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6월 7일 역시 어제죠. 홋카이도의 노조 총연합이 스즈키 홋카이도 지사에게 도쿄올림픽 취소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마라톤 경기 그리고 쿄보 그렇죠.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스즈키 지사에게 그 요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스즈키 지사도 홋카이도 안에서의 송화 본송을 사실상 중지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길을 달리게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홋카이도의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요. 예. 이러한 움직임이 그러니까 미야기현 거기는 축구죠. 예. 그리고 홋카이도는 마라톤. 마라톤, 예. 쿄보 여기에서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예. 그러한 상황. 그리고 또 가나가와현 도쿄 바로 아래에 있는 가나가와현의 36개 시민 단체가 도쿄 올림픽 그리고 송화 본선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가나가와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우리의 생명보다 올림픽 개최가 우선시되는 상황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예.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는 예. 일부입니다. 예. 각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올림픽 경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선수들에게 하는 부분은 많이 관리가 될 것 같대요. 네. 그리고 격리도 잘 하겠다. 예. 여기까지는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격리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예. 어떤 준비도 없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결승까지 진출한 선수가 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예. 그러면 그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아하. 내용이라든가 예. 혹은 코치 스태프들 중에서 네. 양성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경기 단체에는 모두 이게 선수들이 격리되거든요. 예. 그 경우 그 앞으로의 경기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예.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 이게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예. 것을 참 알 수가 골치 있습니다. 아프네요.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나온 저 두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그 조직위원회 네. 회장 하시모토 하시모토? 회장이고요. 이 오른쪽이 아까 나왔던 오미 사람이군요. 회장을 강하게 비판한 그렇죠. 마루야마 올림픽 담당 장관 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어제죠.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아사쿠사선 나가노부역에서 예. 도쿄이거든요. 예. 호음에 진입해온 지하철에 남성이 들어가 가지고 네.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 예. 투신 자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도 예. 숨진 사람은 일본 올림픽 위원회 네. 격리 담당 50대 간부였습니다. 격리 담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리에 예. 관련이 되는 예.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러한 추측 보도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예. 이제 혹시 올림픽 취소가 될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뭐라 할까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지는 몰라도요. 일단 이 중요한 시기에 도쿄 올림픽 위원회, 네. 일본 올림픽 위원회죠. 이거는 일본 올림픽 위원회. 예. 이 간부가 자살했다. 예. 라는 것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 이 사진은 일본 올림픽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도쿄 신주쿠에 예. 있고요. 이 사건도 자세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좋은 게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일본이 예. 어떻게 되어가는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계속 패배하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라고 우기면서 네. 전쟁을 계속했던 당시의 상황하고 일본 정부의 상황이 예. 비슷하다라는 예. 이야기를 예. 일본 안에 있는 그 역사가들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식자들이 그런 말을 말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때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데서 일본군이 패배를 했고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도쿄올림픽 취소로 이제 멈추르지 혹은 끝까지 토르진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후유증 같은 것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거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댓글에 케빈 킴님께서 호사카 교수님 전 독도 역사본부 회원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라고 올리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호사카 유지 TV 쪽에서도 많은 댓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폰티기티기님인데요. 진짜 2차 대전 때와 다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야촌님은요, 물량이랑 크레드 해야지 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몰랑이랑 이거 제가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몰랑이랑요. 몰랑이랑 예. 아무튼간에 그대로 올림픽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저도 잘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있죠. 예. 네. 예. 예, 교수님 저 여담이지만 네. 지난주에 그 방송이 끝나고서 네, 저희가 같이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이제 저희한테 다가오셔서 네, 반갑게 교수님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소리를 저쪽에서 듣고 있자니까 왠지 교수님 같아서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네. 이렇게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일본한테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제 예의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저는 속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방송에서 바로 조금 전 했던 방송에서 교수님께서
일본은 한 번 더 망해야 된다. 한 번밖에 아직 안 망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좀 맞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예. 특히 일본에서 절대 배우면 안 되는 것은 일본의 극우적인 정권의 행동입니다. 이거 배우면 절대 안 되고요. 물론 그러나 일본의 민간에서는 그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일본 시민을 구별해야 된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일본 시민들 중에서는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네. 한류를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 사랑의 불시착의 팬들도 대단히 많고요. 사랑의 불시착이요. 예. 그게 한일 관계를 많이 예.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한류 드라마에 요르강하면서 한국을 다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 정부 특히 현재 그리고 과거 아베 정권이나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배우면 물론, 한국이 망할 거예요. 예. 오히려 한국도 물론 이제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을 뭐 일본에 배워야 하는가를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지금처럼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국군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직도 예전 식민지 시절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구나 싶어서 저는 조금 그 씁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일본 저격을 매주 꼭 구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프로의 메인 메인 코너인 집중 저격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주제는요. 전직 일본 총리가 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했나 이것입니다. 네. 예, 이 얘기를 한 사람은요, 바로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이제 전직 총리인데요. 저한테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을 꿇은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셔야죠. 네네 맞습니다. 만능 PPT 또 열겠습니다. 예, 이것 좀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최상원님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시군요.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5,000원을 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거기 하토야마 전 총리가 6월 2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선 후보가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이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되어 있음을 아무니까 포스파는 이것은 일본의 포스파를 말하고 있고요. 네. 포스파는 친미라서 항의를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대선 후보가 뭐 보이콧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우리 저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죠. 후보에 예. 대해서 말하고 네네. 말을 했는데요.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일본의 전직 총리가 사실상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네. 자 이 미국 지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또 일본에서도 화제가 돼가지고 그런 지도는 없다는 식의 또 산케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있습니다. 저는 네. 저 이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금 이제 알아봤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왜 친한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분은요, 그 민주당 2009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첫 번째 총리였어요. 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에 꽤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네. 네, 이분이 총리가 되기 3개월 쯤 전에 네. 한국에 오셨어요. 예. 네,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여서 잠깐만요. 그 총리가 되기 3개월 전이면 2009년 한 10년쯤 전이네요. 2009년 5월이었어요, 사실. 예. 그 민주당 그때 대표였어요. 이분이. 네, 저를 불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어떤 호텔에서 네. 이분한테 1시간 반 정도 독도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사실상 강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호텔 했습니다. 방에서요. 예, 호텔 예. 방에서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은 다 이해를 하셨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일본이 남긴 그러한 문서나 고지도는 없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네네. 그럼 한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고, 음. 근데 그 이후에 2008년 예. 2008년 이분이 촌링아 2008년이니까 그 1년쯤 전의 이야기에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그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예.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일주일만 예. 일본 영토로 일본 영토가 아니라 거기 독도에 주권 국가는 없다는 식으로 바꿔버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주권 국가 한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바꿔버린 거예요. 미국의 지명위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항의를 해가지고요. 당시 부시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거는 2008년 7월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네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었군요. 일본은 아직 이 사람이 촌이 아니었고요. 이전에 후쿠다 야스오라는 사람이 촌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다시 미국 지명위원회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복귀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항의를 안 했을까요? 그거는 지금도 좀 수수께끼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토야마 이 촌리는요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사실상 일본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이것을 쭉 현재까지도 말해 왔고 그 이야기를 이번에는 미국 지도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 있다. 이거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파는 왜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 하느냐라고. 그거는 사실상 독도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위향이거든요. 그래야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문제가 있는 생각으로도 현상 유지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미국 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부분을 일본이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을 미국 싫어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토야마 촌리는 일본이 진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주장이고요. 항의하지 않으면 사실 기존 사실화 되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실상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했다. 이러한 증거가 계속 남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말씀드리면 이분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하토야마 촌리는요. 훌륭한 분이시네요. 이분이 다시 정계로 복귀하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 그리고 전직 촌리로서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좀 활동을 하는 어떤 다시 한번 뭐라 할까 전체적인 세력을 만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앞으로 뭔가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활동하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의 힘이 일본에서는 좋은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꼭 그렇게 힘이 약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극우 쪽의 힘이 더 네. 세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는데요. 네. 아무튼간에 이분은 그러나 좀 세계적인 영향력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자, 다음 그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미국 지명위원회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지명위원회 사이트에 혹시 들어가신다면요, 먼저 그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검색할 때요, 톡토를 보시고 싶으면 네. 대한민국의 연도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데에 지명 그것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예. 거기에 그 아래에 네임을요, 톡토로 입력해야 돼요. TOK 디오, DO. 예, DOK 디오로는 예.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예. 네, 이 이야기는 다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검색하면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톡토의 여러 이름들이 왼쪽에 나옵니다. 이게 다 독도의 예, 표기입니까? 예, 톡토의 다른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리앙크락스, 이거는 프랑스가 붙인 이름이고요. 그리고 톡토 아일랜드, 호네트락스, 이것은 영국이 19세기에 톡토를 발견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예. 아일랜드. 그리고 예. 타케시마 이거 일본 쪽에서. 네. 그리고 톡토. 이 아래에 있는 두 개는요, 1980년대 정도까지는 한국에서도 T였어요. D가 아니라 T로, 독도를요? 예, 톡토라고 예. 기재를 했습니다. 예. 그때의 표기를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칸을 보면 집권 국가는 그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그렇군요. 있죠. 예. 사우스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섬이다. 예. 이런 이야기고, 네. 또 경위도가 나와 있거든요. 경위도가 왼쪽에서 네 번째 칸으로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톡토의 경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을 보면 여기를 클릭하면 지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시예요. 가장 오른쪽이요? 예, 가장 오른쪽에. OGC 맵 예, 뷰어 예. 여기군요. 예, 맵 뷰하니까. 네. 먼저 일단요, 1954년 이후 현재까지 아까 이야기한 일주일만 빼고 톡토를 완전히 한국 연도로 미국은 이렇게 표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톡토에 대한 한국 시료 지배를 미국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적어도 미국은 독도가 그렇죠.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네네. 예. 네, 그 다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맵 뷰어 이것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 바로 이거죠. 울릉도에서 백길이 동쪽으로 가면 이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네. 이게 톡토예요. 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요, 예. 다음 화면이 보입니다. 이렇게요. 톡토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지명위원회에서는 톡토를 한국 연도로 실제로 기재도 하고 있고, 코리아의 곳이라고, 네. 사우스 코리아의 곳이라고. 그리고 지도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있다. 네. 이게 그 하토야마 촌촌이가 말하는 지도는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백길이 쭉 톡토에서 백길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울릉도하고 연결되는 백길이고, 일본 쪽에서 오는 백길은 없습니다. 이거만 봐도 그러네요. 톡토는 한국 연도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T가 아니라 DOK DO 이것으로 입력할 때 무엇이 나오냐? 그 다음 화면인데요. 역시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여서 그쯤 현재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독도의 표기는 DOK, DO잖아요. 아, 현재 우리나라의 네네. 정식 독도 표기는 DOK, DO로 DO이군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1990년대 한국 안에서도 바꾼 것입니다. 예. DOK, DO에서 D로 바꿨어요. 네. 그런데 이곳을 입력해서 할 때는 다른 데가 나와요. 아, 한국 안에 우리 동해에 있는 그 독도가 아니고 아니라 예. 전라남도 쪽에 독도가 네. 나와요. 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전라남도나 춘천도에는 독도라는 섬이 약간 있어요. 아, 혹은- 전라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다 예, 예.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섬로서는 그 하나만 있고요. 예. 근데 나머지는 독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육지에 있는 어떤 그 지명, 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이 아니고 육지에도 독도라는 네, 그런 지명이 독도라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도 무슨 그 뭐 연구소라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그래요? 나와요. 예. 네, 그러나 섬으로서는 고흥군 앞바다에 있는 독도가 예, 예. 나타납니다. 사실 그 독도라는 이름은 원래는 그 전라도 쪽에 있었어요. 예. 그거는 전라도 방언에서 돌섬이 독섬이 되어서 독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네, 그 1888년에 또 울릉도로 이주한 한국 분들이 그 전라도 분들이었어요. 예. 그 이전에는 그 울릉도는 무인도였습니다. 사실 수백 년간. 네. 그러나 이주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전라도 분들이 예. 이주했어요. 예. 사실 그 가까운 데서라기보다 전라도 분들이 많이 이주해 가지고 예. 전라도 분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부르기 시작해 가지고 전라도 방언으로 톡이 되니까 독도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의 지명을 네네. 따서 그 독도에다 이름을 붙인 거군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원래부터 있었던 독도는 바로 전라도 고흥군 앞바다의 독도. 네. 그래서 이쪽에 DO를 네. 지명위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거기 또 한국 지도에서도 이거 네이버 지도인데요. 네. 전라남도엔 그 독도라는 지도가 있다라는 거 네. 그대로 네이버 지도에서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독섬으로 네. 검색하면요 네. 독섬이 많이 나와요. 이게 원래 독섬이 독도의 네. 옛날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돌섬이잖아요. 네. 돌섬은 한자로 말하면 돌 속자에 섬 도자. 네. 그리고 속도. 그러니까 독도의 옛날의 이름은 속도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산도였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상. 네. 그런데 속도도 전라도 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도르섬, 독섬, 속도, 독도 이렇게 독도의 이름이 생겼다라는 하나의 네. 증거로서도 예. 그 사실 연구 그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예. 막 오늘도 연구 논문 이야기를 하는 게 예.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 미국 지명위원회는 재미있는 교육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또 예. 교육과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예. 것을 미국도 그 54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인정해 왔다. 일주일만 일본의 로비로 네. 약간 좀 그 사람들도 판단 잘못됐을 때가 있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네. 그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네.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김정은 쪽에서도요, 그 한국을 옹호했거든요. 이게 조선중앙통신이죠. 일본에 그러니까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 예. 표기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선명을 냈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연도 칸타를 야망의 실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이 네. 우리 나라 자주권을 유린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다.
아주 세게 나갔네요. 예. 오히려 예. 북한은 그런 것 같아요. 세계인의 관심과 여기를 자극의 침략 야욕 실현에 이용하려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예. 등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는군요. 예,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요 남북 간 그렇게 차이가 그렇죠. 없어요. 예, 남북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예. 수가 없어요. 예. 사실상 그 남한 쪽에서도요 아주 물밑에서 이 독도 문제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그 활동을 북한하고 해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누가 했다고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예,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요새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올림픽에 나가서 한일전이 있으면 이겨야 된다 오히려 예. 이런 기회에. 음. 그런데 보이콧 해도요 한국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오히려 일본에서 좋아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 한국이 없으니까 우리 금메달을 탈 수 있다. 예.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 일본이 지금 내심 예. 보이콧 해라. 예. 이런 테크들이 꽤 많아요. 예. 일본에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올림픽 혹시 한다면 예. 뭐 물론 취소될 수도 있지만 네. 한다면 나가서 특히 한일전은 반드시 이기자 이거야. 올림픽 선수단의 유니폼에 독도를 그냥 새기자. 거기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으기으기 같은 문양을 좀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유니폼으로 어떤 경기에서는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도 독도 문양을 약간 좀 변형시켰어요. 예. 그 좀 만들어 가지고 예. 로고 같이 지금 보니까 우리- 이 교수님이 포토샵 작업을 하셨군요. 네네. 예. 이렇게 이것은 그 독도의 소도 사진인데요. 네. 이거는 사진 그대로인데 이것을 조금 캐릭터화 해가지고 그렇죠. 예. 문양 만들어 가지고 예. 그냥 새기면 어떠냐. 음.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가슴에도 달고 그러니까요. 그 옆구리 쪽에다가도 달고 예. 이건 멋있는데요. 네, 그리고 유니폼에는 또 네. 이런 식으로 예. 또 역시 독도, 이것은 사진이지만 예. 역시 캐릭터화 해서 예. 만들어서 이거 다 여러 경기에서 사용하면 어떠냐? 예. 이거는 독도가 아니냐? 그건 독도 문양으로 해서 뭐가 나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독도 한국인들하고 우리 안 썼는데 네. 그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전혀. 예. 김정환님이 그거 좋네. 이렇게 네. 하셨고요. CY님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유종호님 금메달 따세요. 이게 네. 또 예. 그러니까 축구 한일전이 있으면 네. 이러한 유니폼으로 일본을 격파시키면 돼요. 예, 교수님 오늘 굉장히 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유니폼을 예. 입으면 예. 그 일본 쪽에서로 키가 지구를 고치고 예. 한국 선수단의 기세는 올라갈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거기 한반도기죠. 네. 예, 이거 IOC도 지금 말을 듣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한반도기 이제 꺼내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저도 거기에는 찬성한 입장이고요. 네네. 물론 그 한국 쪽의 올림픽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북한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적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응원할 때는 한반도기를 좀 흔들자. 예. 물론 그 응원단이 거기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한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나 일본 응원단들은 네. 반드시 거기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반드시 의기르기를 내세울 것이니까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자님들이라든가 네. 언론인들이 예. 라든가 몇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이 그 동의를 이제 한반도기를 흔들으면 어떠냐? 이게 그 일본 쪽의 입장을 IOC도 그렇게 말리지 않는 상황에서 네. 우리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또
독도는 한국당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예요. 예, 예. 조용하던 댓글창이 지금 막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올라오는데요. 교수님, 호사카 교수님 짱, 호 교수님 정말 좋아요. 예, 최고. 한반도기에 대마도를 넣어서 입장하는 건 어떨까요? 예, 뭐 예, 괜찮습니다. 거기 그 예. 한국 연도라고 안 쓰면 예.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 혹은 그 한반도기에 일본어로 또 다 네. 옆에 조그맣게 써서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옛날에 그 예. 과거에는 사만 예. 사만 시대에는 일본이 사만의 식민지였어요. 사실상. 사만 시대요. 예. 사만 시대에 예. 돌아가면 예. 그런데 백제가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완족들이 건너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동북아의 지도를 예. 그렸다. 예. 그런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호사카 교수님이 찐 한국인인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보셨듯 그 일본에도 그 양심적인 인사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힘이 좀 근데 아직 좀 약한 게 그게 좀 문제죠. 저희가 이분들과 잘 연대해서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화면 그 왼쪽 그 모퉁이에 독도 1500년의 역사라는 책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저희가 독도를 다뤄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세종대학교의 독도종합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독도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이 책이 나온 게 2016년 8월 15일 그러니까 벌써 5년이나 됐지만 지금도 아주 꾸준히 잘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라고 아까 교수님께서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이제 그 배웠던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과정, 그 과정도 이 책에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우선 왜 1500년의 역사입니까? 예. 그것은요. 그 신라 장군 이사부가 512년에 의상국을 전복해가지고 그 의상국이라는 것은 울릉도하고 독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 독도는 현재까지 1500년간 한국 영토다. 네. 이러한 뜻에서 독도 1500년의 역사 이렇게 그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어, 네, 지난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호사카 교수님 책을 주문해 주셨는데요. 그 친일파죠. 예, 감사드리고요. 책이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처럼 그 역주행해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예,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네. 이 책이 이제 역주행해서 이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맞습니다. 네네. 그 교수님도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네. 매번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초격 재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 진보 언론 대표 주자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를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10,000원씩이요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 초교뿐만이 아니라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전체에 대한 후원금이 됩니다. 후원 방법은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맨 밑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10,000원씩 내는 후원자 10만 명만 모으면 오마이뉴스가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보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10만인 클럽입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일본 저격이 벌써 10회째를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우리 방송이 무럭무럭 잘 커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다음 방송은요, 간단한 일본 뉴스 몇 개만 이제 전해드린 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점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두셨다가요, 다음 주 화요일 11시 일본 저격 시간에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참,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사카 유지 TV 쪽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